취준 생활에 지친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슐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쿨 소통방송. 취업을 향하는 잡스 101 익스프레스에 지금 바로 탑승하시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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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벌써 지금 많은 분들 들어왔어요. 시구루 자부정님이랑 우리 채윤쌤이 또 아까 한 20분 전부터 들어와 계시고 억만장자님, 마이티처 타코짱님, 호두호랑님, 뚜비뚜비님 이거 실화라고 하시는데 그니까요. 오늘 이웅종 소장님이 여러분들 오셨어요. 초대 개통령님이 네, 오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은요. 대한민국의 많은 직업들을 좀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인데 스터디 잡스 시간이고요. 저는 신세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방송에서 거북이를 담당하고 있는 이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쌤 오늘 두탕 뛰고 계십니다. 아침부터. 그리고 오늘 스터디 잡스에 천만 애견인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우리 대한민국 반려견 조련사계의 레전드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동물농장 아저씨를 여기서 뵐 줄이야. 이삭 애견훈련소의 이웅종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현재 반려동물 행동교정 활동가 또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에서 후진 양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채윤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벌써부터. 조금만 이따 다시 읽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러분 궁금한 거 너무 많으실 것 같고 연예인이다. 연예인까지 되셨네요. 네. 연예인 맞으시죠? TV 많이 나오시는데. 우왕 완전 팬이에요. 그쵸? 네. 저는 이거 대본 받고 진짜 그분이신가? 설마. 그 세 글자 저에게 너무 뇌리에 박혀 있는 그 세 글자였거든요, 이름이. 일단은 여러분 잠시만 진정하시고 오늘 댓글도 잘 달아주시면 실시간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선물이 있는지 우리 이웅종 소장님께서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발전구 발효 식초와 다이어트 밀키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요.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 필독서 해커스 문제집과 잡스원원의 가족 트러스트홈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스텔라 쌤이 직접 쓰신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 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요. 저희 우리 유치훈쌤 와 계신 것 같은데 IT 개발자 필독서입니다. 코딩 진로라는 책까지 여러분들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댓글 잘 달아주셔야 될 텐데 오늘 이웅종 소장님이 나오신 만큼 소장님께서 선물을 추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분들한테 드릴까요? 고민 많이 하시고 네.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는 분 뽑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제 보시다가 눈에 띄는 닉네임이 있으시면 좀 적어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박, 유유 뛰어오세요, 채윤쌤, 달려오세요. 뭐, 오늘 강의가 있으셔서 또 못 오셨다고. 아니, 오히려 시청자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도 그럴 있어요.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자, 오늘 그러면 스터디 잡스는 우리 대한민국 애견훈련계 레전드 이웅종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 일단 우리 이웅종 대표님 하면은 애견훈련의 뭐 레전드부터 상근이 아빠 그리고 제가 많이 봤던 우리 동물농장에서 소장님, 원조 개통령, 반려동물 대변인 등의 너무 많은 별칭을 가지고 계신데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이 있다면 그래도 이제 뭐 최고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강아지 대통령? 개통령, 그렇죠. 원조 개통령. 진짜요? 개통령이라는 직함이 아무래도 그 분야에선 최고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별명이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좋고 또 한편으로는 또 책임감이 또 있다 보니까 네. 그 역할을 또 잘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도 있고 그럼요. 그래서 항상 좋은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상근이 아빠가 제일 1순위실 줄 알았어요. 1박 2일에 나왔던.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연예인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요? 저는 동물농장 때부터 연예인으로 봤는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동물농장과 상근이와 이렇게 돼 있지만 저는 처음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 반려동물 훈련 교육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원래부터 나는 원래 잘났었다. 근데 이제 더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된 게 TV에 나오시면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TV 동물농장과 그다음에 저 1박 2일 상근이 이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저 애견 문화에서 반려 문화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농장을 통해서 이제 교육 문화로 바뀌어진 그런 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에게는 이거는 상근이와 동물농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네, 저 상근이 추억의 이름. 진짜 그 강아지를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이웅종 소장님이 계셔서 저는 어릴 적이었지만 그때 그래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강아지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 맞아요, 네, 진짜.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인기가 많으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피부로 좀 느끼시나요? 뭐 어디 돌아다닐 때 막 사인해달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달라든지. 그럼요. 지금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지방이나 어디 다니게 되면 요즘 반려인분들이 워낙들 많잖아요. 맞아요. 반려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사진 찍는 건 기본이고요. 우와, 그다음에 또 대박. 음식점 같은 데 가게 되면 음식값 또 안 받는 어머, 경우도 세상에나. 있고요. 아니면 또 서비스. 더 서비스도 주시고.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연예인이죠, 이거는. 그럴 때 정말 너도 인기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겠다. 그러면은 막 길거리에 다니다 사진 찍자 하시고 뭐 서비스도 더 주시고 식당 가면 돈도 안 받으시고 하시는데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또 뭐 하나 있으신가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제 한참 이제 방송에 나갈 때 주변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판기 앞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자판기 교체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 저기 자판기 이제 물건 같은 네, 이제 네. 돈을 넣고 빼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쳐다 자판기 아저씨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포장마차에서 저도 이제 저기 오뎅하고 뭐 좀 먹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마침 가스가 떨어졌나 봐요. 네네네. 이 가스가 떨어졌는데 아저씨 빨리빨리 와야지 가스 빨리 좀 교체 좀 해주세요. 왜 그랬더니 소장님한테 저한테 왜? 그러니까 얼굴은 본 것 같은데 누구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네네. 이 가스 아저씨였나 이 네. 자주 보던. 네 아. 그런 얘기들도 또 굉장히들 많이들 하시고 강아지랑 연결이 안 되고 그쪽이랑 네, 이게 사람 분명히 내가 어서 많이 본 사람인데 누구지?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고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니까 또 한 번에 또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 요즘은 마스크 마스크. 써도 알더라고요. 그래요? 아는 분들은 대박이다.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요. 한 번은 또 저희가 이제 외국 나가서 네, 외국에서도? 네, 외국 나가서도 거기서도 알아봐가지고 외국인이요? 네네 외국인들하고 네, 중국하고 이제 동남아시아에도 이 동물농장 그 당시 이제 방송이 됐나 봐요. 진짜? 네, 거기서도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오 네. 대박이다. 외국인이 알아보면 더 기분이 글로벌 셀럽이라니. 네, 그러니까 대박. 엄청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저기 했던 것이 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한 몇 년 쳤죠? 한 4, 5년 전인가요? 우리가 저 연말 모임에 갔어요. 연말 모임에 가서 한 20여 명 정도 모임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그 감자탕집을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한 분이 알아보시고 막 우시더라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너무 보고 싶었던 분을 어떻게 이렇게 보냐 그래서 어머. 그 감자탕 우리 그 한 20여 명 되는 그 비용 다 쏘고 가신 적도 있고. 2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쓰시는데. 세상에나. 그 소장님 반응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울고 있으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모로코에 막 이러시는. 건쌤은 밖에 나가면 누가 알아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항상 당당하게 마스크를 벗어도 그냥 지나가는 1인. 네, 편하잖아요, 그게. 네. 뭐 나쁜 일 해도 누가 모르고. 저도 셀럽 되고 싶어요. 셀럽이 되고 싶어. 어떻게 훈련사가 되기로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궁금했어요. 네, 보통 이제 남자라면 이제 군대들 가잖아요. 저는 이제 군대들 가게 되면 자기가 직업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 많이들 하거든요. 거기서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그쵸. 다들. 저는 이제 그 농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네. 농업고등학교 축산과를 전공을 하면서 나도 나중에 이제 소, 돼지, 닭 뭐 이런 농장 경험을 또 해보고 싶은 꿈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소, 돼지, 닭 농장을 딱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저희가 집이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게 저축만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처음 생각했을 때 소, 돼지장 농장 하면 되겠지라고 했더니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장을 하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져야 되고 초기 비용이 필요한데.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나에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구나 하다가 제가 또 그 다음 또 좋아했던 거 이제 반려견을 또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일반인보다도 더 강아지에 미쳤던 어렸을 때 항상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그 얘기를 제일 집에서도 많이 들었거든요. 엄청 좋아하니까. 제가 혹은 날 뭐 개집에 들어가서 같이 자고 같이 잠자 그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이제 바로 이제 해병대 지원해가지고 군대 갔다가 나중에 내 기억에 되면 그 당시는 훈련소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번식장하고 종견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종견장 아니면 번식장을 한번 해볼까? 이런 꿈을 가졌는데 군대 가기 바로 전에 이제 반려견 훈련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있다라는 거 말고 군대 갔는데
저기 그 군견. 네네네네. 군견을 멋있어. 딱 만났어요. 군견을 딱 만나다 보니까 군견 이제 훈련하는 모습. 야 저거다. 저거다. 네, 저거 내가 해야 되겠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나는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했는데 막상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제가 반려견 훈련사 한 지가 33년 전이거든요. 33. 그래서 33년 됐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이 정보가 없었어요. 네. 컴퓨터다, 인터넷이다 뭐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제가 제대 말년에 이제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우체국 딱 가서 그 반려동물에 관련돼 있는 직업군에 대해서 옛날에 우체국 가면 우체국에? 우체국 가면은 전국에 상호가 다 나와 있잖아요. 아, 그래요? 우체 이게 전화번호 부채. 아, 전화번호 부채. 그렇죠. 전화번호 부책을 다 찾아보니까 전국에 훈련소가 8, 9개가 나오더라고요. 있긴 있고 네. 그래도. 그래서 나는 제대하자마자 일기일로 가자 해서 훈련소 찾아가서 견습생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죠. 와, 대박이다. 막연하게 일단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셔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제 군대에 가셔서 군견을 보고 네네. 이 마음이 생긴 거나. 근데 어떻게 됐든 그 당시만 저희가 생각하더라도 그 강아지 교육을 시키면은 앞으로 전망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없잖아요. 안 알려졌잖아요. 그쵸. 안 알려졌기 때문에. 33년 전에.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당시는 저희가 이제 실업고등학교들 나오게 되면 유일하게 뭐 자동차 정비라든지 뭐 가스 기계. 배달, 기계, 그다음에 농사 짓는 거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아 나도 어떤 기술적인 거를 배우면 좋지 않을까 했던 것이 일찍 준비했죠. 일찍 준비한 것이 지금 이렇게 제 인생이 바뀌었죠. 견습생 시절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견습생 시절 같으면 누구나 이제 처음 배울 때는 네. 춥고 배고프잖아요. 예전에 우리 훈련소 같은 경우에도 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고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뭐 지금은 뭐 견사도 짓고 잘 짓잖아요. 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제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치고 거기에다 이제 보온 덮개 덮고 여름에는 보온 덮개 덮고 그다음에 위에는 차각막 네. 덮어서 이제 그게 이제 유일한 또 견사였던 것도 개집도 지금은 개집도 굉장히 잘 짓잖아요. 맞아요. 우리 집보다 좋아, 개집이. 네. 예전에는 개집을 짓기 위해서는 왜 이제 수입 같은 거 할 때 파레트라고 있어요. 네. 밑에 이제 드는 거 있잖아요. 오. 그 예전에는 지금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좋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게 나무로 된 나무 것들이 재질, 많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걸 일일이 다 전부 다 이제 부셔서. 빼가지고 못도 다 분리시켜주고 그걸 다시 상자처럼 짜가지고 일일이 다 개집 만들어가지고 목수까지 하셨네요. 그렇죠. 파레트로. 와. 네. 그렇게 뭐 짓던 시절이 있었고 그다음에 철망 같은 경우도 지금은 펜스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네. 그 전에는 펜스 같은 것도 그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직접. 그렇죠. 아니요. 직접 짜는 건 아니고 고물상 같은데 큰 데 있어. 그런 데 이제 순회를 해요. 뭐 미군 부대든 큰데 이렇게 순회를 하다 보면 그게 철거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 그냥 그걸 다 주워다가 그다음에 그걸 또 용접해서 뭐 그렇게 했던 기억도 와, 나죠. 너무 힘드셨겠다. 진짜 바닥에서부터 시작한. 네. 네네. 나 이렇게 멍멍 고생했다. 바로 이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병대 군견 중에 높은 계급은요? 우리 때만 해도 저 군견이 군견이 계급이 높았어요? 높았죠. 군견은 이제 중사, 상사 뭐 아, 이렇게 진짜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병들이 군견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이제 계급을 이렇게 정해줬기 때문에 아, 진짜? 저 이병 때 전출 받아서 그 처음 소대 앞에 지나가는데 군견이 있더라고요. 충성해야 돼요? 거기 선배를 딱 만났죠. 그 선배니까 당연히 인사를 했죠. 필승 인사를 했죠. 걔한테도 인사해. 그러더니 필승 인사를 일단 해라고 하니까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너보다 계급 높아. 그 얘기는 얘는 중사. 진짜? 제가 봤을 때 우리 시골의 자부좀 장난으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진짜. 진짜였을 줄 몰랐어요. 진짜입니다. 예. 그렇구나. 군대에서 개 좋아하는 소대장 지시로 개집 만들어. 아유, 고생하셨네요. 고생 많으셨네.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환경이 좀 열악했는데 요즘은 또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이제 지금들은 이제 시설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진짜 이 반려견 훈련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네. 뭐 개를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소변 관리, 목욕 관리, 전체 청소, 그다음에 주어진 맡은 개들 다 훈련시키고 하려면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이 직업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지금 반려견 훈련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사실 네, 네. 굉장히 많은데 그냥 단순히 좋아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미치지 않으면 힘들어요. 미쳐버려야 네, 된다. 네네. 그래서 우리 개에 미치신 우리 그쵸. 이웅종 소장님께서 지금 이삭 애견 훈련소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여기는 또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애견 훈련소, 반려견 네. 훈련소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굉장히 네.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이 많잖아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못된 행동을 보였을 때 네, 네. 예를 들어 짖고 물고 대소변 못 가리고 맞아요. 그다음에 분리불안 많고 네, 네. 잘못된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전문 훈련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시켜서 올바르게 다시 거듭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교육이라는 것은 일찍 문제 버릇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예절 교육을 철저하게 잘 시켜주시면 보호자님도 굉장히 편하고요. 특히 우리 반려견도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훈련소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때 문제 있을 때 찾아가서 거기서 상담 받아봐 이것이 아니라 맞아요. 지금부터는 미리 사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개발을 시켜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훈련소에서는 목적견이라 그래서 또 이것 말고도 다양한 교육을 시켜요. 뭐 스퍼주독이라 그래서 어질리티 그거 너무 굉장히 인기 좋죠. 뭐 프리스비, 뭐 도기 댄스, IGP라든지 요즘은 또 이제 동물 매개 치료견, 동물 매개 치료 도우미견 뭐 이런 것들도 힘든 친구들을 그쵸. 강아지가 치료해줘. 막 치료 그 영역으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동반견으로서도 올바르게 반려견을 올바르게 케어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싶어하는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전주까지.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곳을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반려견 훈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요? 그렇게 프리스비를 많이 던지셔서 그런지 팔이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강아지 훈련할 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요. 강아지도 말을 잘 듣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제 반려견 교육 시킬 때는 이제 당당한 거, 자세도 또 가슴을 바라야 펴고.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프리스비나 이거 하려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힘드시구나. 그러면은 자, 아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좀 강아지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보통은 한 몇 살 정도? 뭐죠?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네. 훈육 과정과 전문적인 네, 훈련 네, 교육 네. 과정은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예전에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면역기능 항체 예방 접종이 관리가 잘 안 됐을 때는 10개월에서 1년 좀 늦게 교육을 시키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방 접종 관리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관리 보호자님들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훈육은 3개월에서 5개월 미만 때 보호자 교육을 받아보는 것이 제일 좋고요. 본격적인 훈련 교육 프로그램은 생후 5개월에서 1년 미만 때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때가 약간 청소년기인가요, 강아지들한테? 예, 이때는 이제 사물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이 교육이나 습득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빠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좀 늦어지면 고집이 생기나요? 맞아요. 그래서 똑같네요. 뭐 나이가 먹어서도 훈련이 안 되냐? 뭐 훈련은 사실 되는데 고집이 형성이 되면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 개털 알러지 있으면 애견 훈련사 힘들겠죠? 네, 개털 알레르기가 있으면 이제 이것도 계속 접하게 되면 면역력이 또 생기기도 해요. 진짜요?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처음 개털 알레르기 있는 분들 같으면 고생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막 약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콧물도 막 흘리고 재채기도 나고, 그다음에 뭐 피부도 막 일어나기도 하고, 뭐 증상들이 여러 개 나타날 수 있는데 좀씩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있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어머, 진짜 훈련사분들 중에 알러지 있는 분도 계시대요. 훈련사도 육성하시나요? 거기서? 이삭 애견 훈련소. 훈련사도 육성하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반려견이 훈련소 와서 입소를 하고 입소를 해서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을 배우고 이제 퇴소를 했다고 하면 지금 훈련 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요. 보호자가 직접 와서 우리 아이들 교육시켜 가서 보호자가 직접 교육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훈련사 과정, 그다음에 펫코칭 과정, 그다음에 어질리티 뭐 이런 과정을 또 각 훈련소마다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훈련소가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많은 반려인분들이 훈련소에 가면 비용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을 잘 두드리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은 훈련 비용도 아주 저렴한 것부터 난이도가 높은 거 비싼 것까지 다양하게 있기도 하고요. 언제든지 또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도 또 굉장히 더 많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올바른 반려 문화를 형성하고 반려견을 올바르게 기르시려면 부담 없이 훈련소 놓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반려견들이 좀 찾는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요즘은 이 산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산책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산책을 올바로 못 시키는 거. 그다음에 지금 최근 문제가 분리불안이 첫 번째 분리불안. 지금 반려인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기를지 몰라서 이제 사람처럼 대해서 너무 오냐오냐 감싸는 행동 때문에 이 분리불안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지즘, 공격성, 그다음에 이제 대소변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많이 들어오죠. 사실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외롭다 보니까 강아지들을 입양하는 경우가 분리불안이 있거나 짖거나 하면 또 이제 맞습니다. 만약 입양들해서 처음에 길러주시게 되면 이제 이 반려견도 사람이 행동하는 거에 따라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훈육 과정이나 조기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길러야 될지 만약에 입양 전에 미리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반려견을 선택할 때에도 미리 사전 교육을 받고서 입양하게 하시게 되면 굉장히 앞으로 성장하면서 같이 함께 지내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를 줄여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아직 강아지를 입양하지 않고 기르지도 않고 저만 있는 상태에서 훈련소 이제 이삭풀 애견 훈련소에 가도 그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저희가 교육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개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요. 여기 이제 보통 훈련소에 오게 되면 앉아 엎드려 기다려 예절 교육부터 해서 뭐 손주기 차렷 방야 뭐 박원이 무는 이런 다양한 것도 가르치기도 하지만 요즘은 거의 다 맞춤식 교육으로 해서 보호자님이 우리 아이는 앉아도 잘하고 엎드려도 잘하는데 산책을 못해요. 그러면 산책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거. 다른 거 잘하는데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요 해가지고 그럼 분리불안의 맞춤식 교육. 이렇게 이제 맞춤식 교육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조건 훈련소에 가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입소돼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일일 교육, 뭐 일주일 과정, 한 달 과정, 2달 과정 굉장히 폭넓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아지 입양 전에도 이제 그 훈련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견주도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입양 전 교육이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반려견 입양할 때 사실 그 전에 훈련 어떤 아이를 입양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더 많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인기견종 순종견으로 등록된 개만 해도 세계 400견종이 넘어요. 그렇다 보니까 견종에 대한 성향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다음에 많은 반려견을 입양하려고 했을 때 입양들을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TV나 영화, 드라마 보고 이런 데서 인기견종. 그 인기견도 매 벗기더라고요. 이 트렌드가. 이런 아이들이 왔을 때 이런 아이들 보고 생각 없이 그냥 입양을 하게 되면 무치한하게 또 유기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또 강아지 입양했을 때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유기견도 많이 또 입양도 하고요. 또 개성 넘치는 아이들. 네, 맞아. 아까 좋아하신다고. 개성 넘치는 개들. 일명 얘기하는 믹스견 시보로 자부종이라고 시보로 자부종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아이들은 또 상대적으로 또 굉장히 건강해요. 또 굉장히 건강하고 하니까 견종 선택했을 때 꼭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고 교육과 그다음에 앞으로 길러졌을 때 문제점에 대한 그 사전 교육을 받으시면 실패는 줄어들 거예요. 맞아. 그 질문이 하나 왔는데 진순이가 밥그릇에 사료를 끄집어내서 맨날 어디 구석에 가져다 놓는 건 왜 그럴까요? 네, 보통 이제 특정인 밥그릇에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버릇 습관에 의해서 습관이 잘못 들어졌고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을 때 밥그릇이 무서웠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눈치를 볼 때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다른 곳에 가서 먹는 것은 다른 곳에 숨겨진 곳에는 그 편한 공간으로 또 여겨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고치면 아주 쉽게 고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밥그릇에 정상적인 양을 주지 마시고요. 조금 맞아요. 적게 주시고 적게 주고 난 다음에 그럼 적게 주게 되면 먹는 속도가 빨라져요. 네, 1, 2번 딱 지나서 먹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바로바로 빼주시면 다음에는 바로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먹기 시작하면 조금씩 늘려주시면 좋아요. 아 그렇구나. 돌보미님 도움 되셨죠? 그리고 질문도 읽어주세요, 건쌤. 지금 봄이라는 우리 리트리버 네네. 키우고 계신데 이제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서 외로웠는지 혼자 요구성 짖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때를 쓰고 계속 짖는데 가만히 있을 때만 보상하는데 이렇게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4개월 아가라서 좀 안아주고 보채는 거 달래주는 게 좋을까요? 너무 오래 짖어서 불쌍하기도 하고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네. 4개월 아가라서 좀 안아주고 보채는 거 달래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것이 이제 분리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 되거든요. 아 진짜요? 네, 보통 이제 요구성 짖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 보통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 개들이 알아요. 만약에 내가 계속 짖으면 무엇인가 준다라는 거. 그럴 때는 정확하게 이제 선을 거주는 것이 좋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4개월이면 지금 더 중요하거든요. 이 타이밍 시기에 만약에 이제 짖을 때마다 왜 뭐 줄까 깎아줄까 이게 표현을 자꾸 해주시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보호자가 보이지 않으면 더 짖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포인트 트레인이라 그래서 개 집이나 방석을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거기 특정인 곳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교육을 지금부터 시켜주시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떨어지는 교육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짖을 때마다 내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리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교육을 시키실 때 어떻게 시키냐면 목줄과 리드줄이 거의 없어요. 채우지 않아요. 가슴줄? 그게 아니라 줄이 없고 하지마 안 돼. 집에 있으니까 말로만 이제 거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말로 진행했을 때는 개들이 어떠한 효과도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목줄과 리드줄을 만약 실내에도 마찬가지예요. 실내 소형견들도 이런 짖음이 심하면 실내에서도 목줄과 리드줄을 먼저 해서 교육을 시켜주는데 이것은 목줄과 리드줄은 하나의 언어거든요. 하나의 도구예요. 목줄과 리드줄을 집에서 왜 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정확한 명령어를 우리 반려견의 언어 전달을 해서 잘못된 것은 리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말로써 또 좋아하는 간식으로 보상을 해주면 빨리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많은 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안 돼, 하지 마, 야로 시작하면 말로 소리 지르고 그렇죠. 말로 해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키웠던 강아지 생각하면은 저렇게 짖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도 같이 짖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걔도 포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안 받아주니까 오히려 화를 내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괜찮은 교육을 했구나. 같이 개가 되셨군요. 얘기를 하셨고 대화를 하셨구나. 대화를 좀 나눴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 건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자꾸 쫑알대는 강아지 같은 조카는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같이 쫑알 뗄까요? 같이? 근데 아직까지 옹알이를 하는 거는 좀 같이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 쫑알이면 많이 큰 것 같은데. 그런가요? 무엇인가 이제 얘기하고 의사 표현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것도 어떤 의사 표현을 할 때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듣고 내가 반응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도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칭얼대게 되면 그것도 버릇이 돼버려요. 버릇이 된대요. 교육을 잘해야. 그럼 우리 채윤 쌤은 지금 4개월이니까 진짜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쵸. 우리 소장님이 5개월 그쯤부터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 하셨으니까. 맞아. 보통 지금 이제 4개월 됐으면 지금부터 교육을 시킬 때 첫 번째는 이제 올바른 산책부터 시켜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 산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보통 이제 산책 여기서 뭐 산책 시킬 때도 사실 산책을 어떻게 걸어가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산책 그러면은 밖으로 나가면 산책이다. 다 나가가지고 강아지 이렇게 가면 핸드폰하고 이러고 다니시던데. 그러니까 바로 저기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산책 나갔을 때 지금처럼 휴대폰 보고 그냥 마지못해 나가는 네가 산책, 가자는 대로 가자. 동네 한 바퀴 도는 산책. 근데 여기 산책만 정확하게 시키면 실내에서 문제점 되는 것도 다 해결돼요. 그냥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산책.
올바르게 시키면 지짐이 없어져요. 두 번째는 통제불능이 사라져요. 세 번째는 공격성이 없어져. 근데 이제 지금 산책은 어떠한 산책이냐면 반려견을 위한 산책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산책이고 보호자님이 우리 반려견이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하지 개념 없는 산책을 합니다. 개념 없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산책로에 잘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우리 반려견을 데리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가는 데마다 전부 마킹하죠. 네, 맞아요. 막 냄새 맡죠. 노주 막 그냥 막 뛰어다니죠. 끌려다니고 막 그쵸? 사람들.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보호자님들한테 왜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게 산책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걔들 냄새 맡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 스트레스 풀린다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도심 속의 산책이라든지 또는 우리 강아지 반려견들의 행동은 습관적 행동이거든요. 습관을 처음부터 어떻게 길들여졌느냐. 예를 들어서 가는 마다 벤치, 기둥, 잔디밭 이런 데다 다 마킹하면 비반리인이 봤을 때 싫죠. 좋지 않죠. 네,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반려인 분들이 봤을 때도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게 가면 또 그 마킹을 하면 모든 공간이 반려견으로 인해서 배변과 소변 이런 것들을 막 지리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산책도 한 곳만 정해주시면 만약에 대소변 본다 그러면 한 곳만 정해주면 한 곳에서 싸고요. 아니면 산책 올바르게 갔다 오면 집에서만 보게 하면 집에서만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집에서 보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요? 밖에 나가서 보는 것보다는 집에 와서 볼 수 있으면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 보통 우리 아까 보호자님 설득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왜 밖에 나가면 스트레스 풀어지게 산책할 때 대소변 보면 풀어지죠. 맞아. 근데 사실 집 밖에 나가면 우리 집 아니잖아요. 마킹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 행동을 할 필요가 사실 없고요. 냄새 많이 맡으면 스트레스 풀어진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냄새 많이 맡으면 스트레스가 더 쌓여요. 반려견 입장에서 찾아야 되고 간섭해야 되고 그러면 자기 영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더 신경을 더 많이 쓰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산책이 될 수 있는 거는 보호자와 소통하는 산책이거든요. 보호자 쳐다보고 걸어가고 이렇게 쳐다보고 걷는 산책이 가장 이상적인 산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반려견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 사람도 스트레스 받지 않아. 근데 사람들 나가면 사람 보고 짖고 개 보고 짖고 맞아.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눈치 보이고 이렇게 잘못된 산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 궁금한 게 산책 루트를 하나로 정해두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항상 막 다른 곳을 좀 가게 해주는 게 좋아요? 다른 곳에 가고 하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떠한 곳을 가더라도 정확하게 함께 걸어갔다 오는 거. 그게 가장 그렇죠. 보호자랑 옆에 붙어서 같이 가는 아이들 성향을 보시면 순해요. 짖는 거 못 봤어요. 네, 못 봤어요. 그렇죠. 먼저 대소변 보는 게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붙은 거. 우리 반려견들이 산책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어서. 그렇죠.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감동이야.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차분하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게 되면 실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거 뭐라 했죠? 지적 예방됐죠? 공격성 예방됐죠? 통제불능 예방이 되면 실내에서도 올바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구나. 진짜 산책이 이렇게 중요한데. 사실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게 우리 채윤 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3개월인가 4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너무 커요. 저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리트리버가. 그래가지고 여성분이 혼자서 이렇게 막 산책을 시키면서 그거 잘 제어하실 수 있을지가 걱정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교육을 시켜주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늘 얘기하는 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도구라 그래서 도구. 목줄, 니드줄, 목줄, 가슴줄, 3m, 5m, 농줄, 그 다음에 또 자동 목줄 이렇게 도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1.2m 니드줄이 결국 짧은 줄이 아니에요. 1.2. 우리 반려견이 먼저 걸어가면 아까처럼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가 돼. 냄새 맡고 짖고 그다음에 농주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 통행에 불편을 주고 통제 자체가 안 돼. 우리 채윤 쌤인데 지금 앞서 나가고 냄새만 맡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공격성이 왜 문제가 되냐면 짖음과 공격성이 많은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의 팔 길이 1m. 네. 니드줄 길이 1.2m. 그러면 2m가 넘죠? 네.
3m 니드줄이면 3m가 되고 5m 니드줄이면 6m가 돼.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통제하려면 3m면 4번을 통제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막 네, 당겨야 손만큼 되니까. 그렇죠. 5m면 5번 이상을 통제를 해야 돼. 그래서 타이밍이 맨날 늦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농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호자님의 허리에 감고 팔에 칭칭칭 감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산책은 옆에 같이 걷는 거. 걸게 되면 보호자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걷는 거에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자신감이 생기는데 만약에 짚고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다 돌게 되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보호자 산책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다들 자기가 산책을 당한다고. 실제로 그 공원 같은 데 가면은 강아지가 가다가 서서 주인 한번 보고 기다렸다가 다시 갔다가 서서 주인 보고 그런 강아지가 있어요? 네,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잘 걷죠. 가장 보기 좋더라고요, 확실히. 그럼 일단 목줄, 리드줄을 잘 활용을 1.2m 활용을 하시는 게 다들 지금 잘못된 걸 알았다고 하시는데 개가 뛰댕기는 거 안 좋은 거래요. 네, 줄 길게 해가지고 괜히 막 우리 애 목 졸릴까 봐 하고서 막 길게 이렇게 하시는 거. 맞습니다. 보통 이제 줄에도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목줄 채면 목이 조여들고 엄청 걱정하시고 막 그러시던데. 요즘 흔한 말 기관지 협착증에 뭐 걸린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목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하네스 같은 경우는 처음서부터 교육이 되지 않은 아이들 하네스를 채우면 처음 밖에 나가면 질주 본능이 생겨요. 먼저 뛰어나가는 버릇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뛰어나가고 흥분하는 개들이 짖음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자전거나 오토바이 되면 낚아치는 버릇들이 자동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하네스를 채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러들이기가 잘 되고 옆에 따라 붙는 교육이 잘 되면 그때는 하네스를 바꾸셔야 돼요. 네. 처음서부터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하네스를 채우고 농지를 채우게 되면 통제 자체가 되지 않고 교육도 되지 않아요. 뭐 목줄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거 해도 되나요? 뭐 질문 주셨는데 교육이라 그랬죠. 처음 나갔을 때 안 돼! 하고 목줄을 강하게 챘죠. 한번 채는 걸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부터 나가려고 그러면 뒤로 그러면 걔들이 따라 붙게 돼 있어요. 강한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으로 필요한 겁니다. 캑캑거리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줄 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줄을 채서 옆에 붙으면 천천히 또는 기다려 같이 걷는 걸 교육을 시켜주면 옆에 같이 나란히 걸으면 목이 조여들어요? 안 조여들어요? 안 조여들기 때문에 목이 조여지는 것은 없어요. 근데 내가 교육을 시키지 않고 그냥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다 보니까 캑캑거리는 증상이 보이는 거죠. 그렇구나. 저 강아지 없는데 왜 이렇게 배우는 기분이지? 채연쌤 근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목줄로 하셔가지고 옆에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살짝 놔주면 이제 목도 이렇게 안 당겨지니까. 그러면 교육하는 팁을 한번 알려드릴까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는데 이것만 꼭 3가지만 기억하세요. 네네. 언어거든요. 언어. 네, 언어는 첫 번째는 이제 말로써 하는 명령. 명령어. 뭐 앉아, 엎드려, 따라, 옆에 기다려 이렇게 말로써 내리는 명령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몸짓 언어입니다. 몸짓 언어. 몸짓 언어는 내가 자신감 있게 걷는 거거든요. 어깨 펴고. 그렇죠. 자신감 있게 옆에 딱 붙여서 당당하게 걷는 모습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강아지가 우측 가면 나도 우측 가고 달려가는 거. 그렇죠. 멈춰. 상하고 걔가 한 바퀴 돌면 나도 빙글 돌고 다리 걸리면 다리는 그렇죠. 이런 몸짓 언어를 정확하게 우리 반려견들에게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자신감 있게 몸으로 말을 해주는 거네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걸어갈지 당당하게 어떻게 리드를 할지 이것이 두 번째가 이제 몸으로 말하는 몸짓 언어고요. 세 번째는 리드줄과 목줄이거든요. 리드줄과 목줄로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앉아 엎드려 기다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 이 3가지 언어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산책 나갔을 때 문제가 되는 지점 뛰어다니는 거 이런 문제점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옆에서 걸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툭 기다려 한 걸음 툭 기다려. 먼저 교육을 시키면
나중에 천천히 그러면 슬로우 비디오로 같이 걸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가면 가고 숨은 쉬고 뛰면 뛰고가 자동적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3가지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바로 너의 리더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내가 주인이다 이런 느낌. 신기하다. 네. 보통 그래서 교육에도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리더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리더십. 예, 반려견 교육에도 리더자가 누구이냐, 그럼 보호자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을 시켜줄 거냐, 그 리더십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요. 아까 분리불안 제일 큰 문제라 했죠. 항상 조금만 저기 하면 아이고 미안 그다음에 늘 안고 다니고 같이 잠자고 너무 과잉보호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처음 시작은 내가 우리 반려견에게 많은 사랑을 준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것이 분리불안이 시작되면 걔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돼요. 받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사람도 외출도 못하고 우리 반려견 혼자 있으면 혼자 있을 때 뭐 울고불고 난리 나니까 또 사람도 걱정이 되다 보니까 집에 가고 일상생활 자체가 다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반려견도 정확하게 보호자님이 보호자 역할을 해주시면 걔도 편안하게 충분히 쉴 수가 있거든요. 과잉보호가 독이다. 사실상 강아지들도 마마보이가 되는 거네요. 그러네요. 엄마 그러니까 언제 와? 언제 와? 나도 데리고 나가 이거잖아요. 사랑만 주면. 그리고 우리 이응종 대표님 저희가 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영화배우 이력이 그러니까 저 이거 진짜 뭐예요 이거? 제가 예전에 이제 또 하나의 사랑과 또 하나의 사랑하고 뭐 수상한 애견 카페라고 영화 반려동물 영화를 만든 적이 만들었는데 거기 제가 거기 이제 그 수의사 역할하고 수의사 역할을 하셨어요? 수의사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훈련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유기동물 캠페인이었어요. 유기동물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캠페인을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보자. 너무 좋은 취지다. 그다음에 또 입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개를 기를 것인가 해가지고 이제 반려동물에 관련돼 있는 영화를 만들때 거기 섭외 요청이 들어와서 흔쾌히 제가 이제 수락을 했죠. 그래서 대박. 그 영화에 한 2편 정도는 이제 이름 걸고 나 출연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정 출연 같은 건 사실 여기저기 강아지들 나올 때 범인 역할, 문은 씨 이런 것들 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이게 대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영화 배우로 떴더라고요. 네. 진짜 영화 배우는 아닙니다. 아니요 연기하셨으면 배우죠. 그러면 상대 배우, 상대 반려견 배우도 있지 않았어요? 같이? 그렇죠. 많이 있죠. 그러면 역할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도 전국 방송 케이블 영화 드라마에 한 70-80%는 저희가 출연을 해요. 스타견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진짜요? 네네. 저희가 알만한 강아지가 있을까요? 뭐 상근이, 고도리, 지붕 뚫고 할게 옛날 빡빡 점프 챔프 어렸을 때 모를 거예요. 점프 챔프 빡빡의 일기 예, 그런 것들하고 저 요즘 이제 넷플릭스나 뭐 영화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신기하다. CF도 휴대폰 CF도 또 같이 찍기도 하고 굉장히 많죠. 제가 요즘에 지붕 뚫고 할게 다시 보는데 그 히리치 맞아요? 네네. 와 대박. 저 다시 보고 있거든요. 아니 걔네들은 그럼 연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대본이 나오잖아요. 대본을 미리 받아요. 그럼 어떤 연기가 필요한지 그럼 이제 그 연기 씬이 결정이 되면 그 대본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을 별도로 중점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연기견이나 이렇게 나가는 아이들은 기본적인 교육들은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거기에 대본에 맞춰가지고 더 별도 교육을 시켜주는데 이런 것도 많아요. 아무리 센터에서 훈련 교육 잘 됐다 하더라도 뭐 촬영장 가게 되면 카메라에 막 조명에 사람들 많으면 걔들이 어쩔 줄 몰라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사전 교육을 미리 시켜요. 사전 교육 갖다 놓고 또 실내에 들어가 막 두드려 막 두드리기도 하고 가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걔들이 이제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연기도 할 때도 예를 들어 깨금발 다친 거, 맞아 깨갱 그런 씬, 뭐 빵 그러면 죽는 씬, 그다음에 뭐 담이나 뭐 뛰어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 교육에 미리 이제 그 세트장을 미리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을 먼저 계속 돌려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기들이 또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골든 리트리버가 주인공이다. 네. 그러면 한 마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때로는 2마리, 3마리. 서브로 그쵸. 데려가는 예, 거죠. 그렇게 데리고 가서 요 아이가 정말 못하고 얘가 주인공인데 얘는 잘 대역이네. 못해. 대박이다. 대역도 또 데리고 가기도 해요. 얘가 캐스팅돼도 네네. 일단 서브로 몇 마리 더 있고. 네네. 사실 눈썰미 좋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약간 뭐 바뀌어도 모를 네, 것 같아요. 캐치하기 좀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네. 네. 그러면은 이 동물 연기를 시키시는데 연기에 또 재능 있는 견종이 따로 있나요? 맞아요. 보통 이제 연기 재능 있는 개들은 거의 다 보면 그 골든 리트리버 푸들. 푸들 지능이 네, 좀 높은? 높은 아이들, 대형견. 말리노이즈 뭐 이런 아이들. 그게 보통 이제 저희들이 연기를 할 때 그 믹스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말리노이즈 같은 것도 네. 많이 쓰거든요. 네. 그거는 귀를 일부러 붙여. 이 붙이면 또 믹스견처럼 또 보여요. 순종견도 뭐 그렇게 해서 이미지로 우와. 만들기도 하고 진짜 믹스견이 필요로 하면 그것도 섭외를 하죠. 네, 섭외를 해가지고 빨리 거기에 맞춰 훈련시키고. 또 교육을 시켜주고 우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영화 같은 거는 사전에 몇 개월 전에 미리 섭외가 되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 미리 섭외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교육을 또 시켜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연기 또 걔들이 제일 잘하는 것들 제일 많이 쓰는 게 저희들이 이제 말리노이즈를 제일 많이 써요. 네네네. 뭐 그 이제 군경, 경찰경, 네, 경비경 네, 뭐 이런 네. 것들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 많이 쓰고 소형견에서는 요즘 저기 그 푸들 그다음에 CF는 요즘도 이제 비숑 프리즈 비숑 프리즈. 뭐 이런 맞아, 아이들도 맞아. 많이들 나오고요. 아. 그 이제 스타견들 만들 때도 카메라 테스트를 합니다. 카메라 그래요? 테스트를 하면 그 블랙 계통은 화면이 잘 안 나와. 그러면 역으로 이제 저희들이 대본 받고 작가님들이 어떤 품종을 요구를 해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제 그 대본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품종은 적합하지 않으니 다른 품종으로 해라 뭐 이렇게 또 제안 주기도 하고. 와 캐스팅 당하는 캐스팅과 거구나. 오디션과 모든 게 다 있네요. 네네. 지금 채연 쌤이 걱정이 너무 많으신데 잠시만 읽어볼게요. 둘이 있으면 절 졸졸 쫓아다니지만 다른 사람 보면 너무 꼬리치고 좋아하고 가버려서 마음이 상하는데요. 저를 보호자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고민이시라는데 이게 네. 자 우선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건 행복한 고민이거든요. 진짜 행복한 고민. 네, 반려견들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는 그마치 사회성과 친화력이 좋다라는 거고 낯선 새로운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마치 다른 사람이 우리 아가에게 보상과 간식을 준다든지 이뻐해 줬던 그런 것들이 강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런 기억이 있구나. 조금 섭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짖거나 물거나 맞아. 하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이기 그게 더 때문에 위험하지. 네, 그렇다고 해서 남이 꼬리치고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른 사람한테 호의적인 기억이 좀 있나 봐요. 네, 그러게요. 고양이를 키우고 난 다음부터 산책 나온 댕댕이들이 저한테 냄새 와서 자주 맞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고양이 냄새가 나서 그런지 강아지들이 산책할 때마다 와가지고 내 냄새를 맡는다. 가만히 있으면 네, 보통 이제 우리 반려견들은 이제 정보 수집을 합니다. 정보 수집은 어디서 하면 후각으로 하거든요. 네. 이 후각이 어떻게 보면 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냄새로 맡고 어떠한 누구를 만났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정보 수집을 딱 하는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동물을 만나거나 고양이를 만나거나 다른 개를 만나서 쓰다듬고 해주면 우리 집에 있는 댕댕이 다 알아요. 너 누구 만나고 왔구나. 그렇죠. 이제 그 냄새에 대한 그 기억, 그 후각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고 이건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정상적인 행동이다. 신세미 댕댕이. 내꺼.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누구야? 와서 놔두고 어디 갔다 이탄할 거예요. 채윤 쌤, 저희 지금 대본을 4페이지까지밖에 못 갔거든요. 저희 무조건 이탄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영화 같은 것들 오디션 보고 촬영장 많이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앞서 그런 연예인 되듯이 느꼈던 에피소드처럼 맞아. 영화 관련돼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실 것 같은데. 영화도 이제 저기 하다 보면 지금하고 예전하고 또 많이 바뀌어진 게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필름이었었잖아요. 초창기만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영화나 CF 같은 거 한번 찍어가지고 우리 개들도 NG를 또 많이 내기는 또 진짜요? 해요. 훈련 교육이 잘 되면 안 되는데 NG를 딱 내면 저희가 혼나는 것이 아니라 걔가 오나요? 섭외한 사람. 내리갈굼이 되는구나. 섭외한 사람 많이 혼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이제 알고 나서는 이제 최대한 NG를 내지 않게 열심히 이제 교육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 이제 스타겔 상근이 같은 경우 상근이들 많이들 아시잖아요. 네네네네. 상근이들은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셨잖아요. 네. 그럼 상근이랑 같이 연예인 분들하고 같이 어디 가. 특히 지상렬 그분.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다가 연예인 분들은 안 알아보고 아 상근이만 그죠. 사진 찍자고 막. 그 상근이한테 사진 찍자고 그러고 그러면 아유 나는 걔만도 못해.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러신가? 이 지상렬님이 제가 알기로는 그 상근이의 아들인가 딸내미를 입양한 맞아요, 네. 그죠. 뭐 상근이 아들 이제 상돈이에요. 상돈이에요. 지상렬 씨가 상근이 이름을 지상렬 씨가 져줬거든요. 그 저희 이제 지상렬, 너는 내 동생이다 하고서 이제 상근이로 그랬었구나. 자기 돌림자 상자를 써서 그렇게 져줬고, 그러면 이제 상근이가 스타게이 되면서 그 장가를 많이 거의 안 보냈어요. 근데 이제 몇 마리 보낸 것 중에 이제 첫 자견 나왔을 때 지상렬 씨에게 이제 선물을 줬었죠. 지상렬 씨가 반려인인 거 아시죠? 네, 엄청 좋아하신다고. 엄청 좋아하시고 지금 반려견 한 9마리 정도 기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상돈이도 나이가 또 굉장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아가지고 또 지금 한국정도 하고 있죠. 그렇구나. 왜 상근이 하면 저는 지상렬 그분 떠오르는데 그때 막 상근이가 지상렬 그 연예인분한테 이렇게 여기 막 몸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밀쳐가지고 넘어진 그 에피소드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은데 진짜 대스타였죠. 상근이 같은 경우는 지금 왜 그 당시 더 유명했는지 아세요? 왜 그래요? 그 당시 이제 상근이 한참 떴을 때 그 1박 2일하고 MBC 방송에 그 방송 2개 일일 드라마 2개 방송을 진행을 같이 나왔어요? 같이 더블 캐스팅이 됐거든요. 네. 더블 캐스팅이 됐는데 상근이 일정에 맞춰서 조절도 해주고 그랬어요. 강아지 일정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상근이 일정이 맞추기도 했고, 상근이 팬사인회 같은 게 하게 되면 뭐 거짓말 조금 못해서 100m, 200m 줄이 안 보일. 그 팬사인 어떻게 입으로 해요? 발도장을 이제 걔 일일이 다 찍는 것이 아니라 발도장 이제 하나를 찍어서 복사를 해서 거기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 상근이 진짜 도장은 하나만 찍고 복사해서 거기다 제가 이제 그 상근이 이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도 했고요. 그다음에 상근이는 인기를 끌었던 것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썽꾸러기. 네. 굉장히 말썽꾸러기였지만 그 아현동마님에서는 완전 순딩해. 뭐 실내에서 쇼파나 어디 가면은 움직이지 않고 몇 시간이든 가만히 있고 이렇게 정말 착한 아이고. 또 다른 채널 가면은 완전 말썽꾸러기 개구장이. 거기에 맞춰서 다. 그렇죠. 네. 거기에다 또 연기예요, 그럼? 연기도 굉장히 해서 CF 찍을 때는 뭐 화장실 갔다가 뭐 물고 가는 CF도 있었고 이런 것도 CF 찍을 때도 역시 굉장히 그 소화를 대박이다. 다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 핫했었죠. 아니 진짜 연예인분들이 내가 걔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할 만할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상근이는 출연료가 높았나요? 그땐 저보다 높았죠. 소장님보다 높았다고요? 소장님도 셀럽이신데. 네. 그 당시는 그 당시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받을 때는 아니었고 상근이는 회당 출연료가 그 당시 40만 원이었거든요. 한 번씩 나가면 보통 80만 원. 근데 뭐가 비쌌냐면 똑같습니다. 그 행사비. 행사비 같은 건 한 300만 원씩 했고요. 강아지가 행사를 뛴다고요? 네, 상근이 동의 없이 공개해도 되나요, 이거? 출연료? 와, 대박. 그때는 한 300만 원씩 받았고요. 그다음에 CF. CF는 진짜 많이 받았죠. 1억 단위? 1000단위? 1000단위 넘어갔죠. 진짜? 대박. 3.3 떼나요? 네, 다 뛰죠. 상근이 얘기하면 우리 소장님 얼굴이 밝아지신다고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나이트는 행사 안 뛰어요. 나이트 어떻게 돼요? 귀 예민한데 뚜비뚜비님 너무하시네. 자 지금 반려견 지금 인구도 예전보다 또 훨씬 많이 늘었고, 네 지금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어떤 견종이 나랑 맞을까 이제 미리 또 공부를 해보고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재미로 MBTI별 반려견 유형이 있길래 좀 가져와 봤거든요. 보니까. MBTI 제가 ISFJ라 슈나우저예요. 근데 예민, 까칠, 활발 슈나우저가 저랑 맞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우리 소장님은 MBTI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진도.
진도 INFJ. 네. 깔끔하고 예민한 진돗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아닌데 그러면 이거 밑에 있는 걸로 하는 건가 보다. INFJ. 우리 선생 보통 이제 성향들은 이제 견종하고 이제 보호자 성향에 따라서 이게 움직여지거든요. 보통 저는 왜 진도라고 하냐면 저는 하나 무엇을 하게 되면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성, 근성과 계획성. 그렇죠. 게으름 피우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독자적인 혼자만의 생각도 또 많이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엇인가 뭐 진도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또 있냐면 한번 누구랑 결투를 해도 지면 다시 도전하는 또 도전해요. 그런 근성이 포기가 없는. 그렇죠. 그런 근성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진도라고 얘기하고 슈나우저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성격이 만약에 슈나우저 같으면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좀 강렬하고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서 슈나우저 그럼 대표적으로 슈나우저, 비글, 코카스파니엘 무슨 개? 네. 뭐 악마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은 훈련성이 굉장히 뛰어난 개들이에요. 활동성이 좋다라는 것은 그마치 훈련 기질이 좋다는 거거든요. 기질이 좋은데 보통 이거는 우리 반려견 이 견종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적인 요소. 내가 이 아이들을 입양을 시켰을 때 충분히 운동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해줄 수 있는 운동도 충분히 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교육은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해줄 수 있으면 이 아이들은 정말 천재견이고요. 근데 내가 시간도 없고 교육도 안 시키고 하니까 우리 반려견 슈나우저나 코카스파니엘도 워낙 에너지와 활동성이 많은데 그걸 맞아요.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누구 탓? 주인 탓. 강아지 탓하니까 보호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주인 탓이다. 주인 탓.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저도 사실 코카스파니엘을 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카스파니엘이 짖지도 않고 사람도 좋아해서 저는 이제 얘는 만족하는구나, 괜찮은 애구나 생각했는데 산책을 나가면 항상 발바닥에 피가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진짜. 뛰어다니느라고 자기 피가 날 정도로 뛰어다녔어요. 진짜 얼마나 산책 많이 시켜주신 자주 거예요? 시키는데도 그 이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것도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이제 시골집으로 보내줬어요. 다른 강아지들이랑 실컷 뛰어놀라고. 뛰어놀으라고. 그 혹시 이런 것들 보면 MBTI나 아니면은 저기 강아지 입양하시는 분들하고 견주님 보호자님하고 닮는 거 아세요? 얼굴이 상이 약간 닮더라고요. 얼굴도 닮고 또 성향도. 그럼 강아지를 많이 봐오셨으니까 네네. 만약에 저희가 둘이 이제 새로 키운다면은 어떤 강아지들이 어울릴지 한 마리씩. 보통 그래서 이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잖아요.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운동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의 성격이 제일 중요해요. 난 좀 내향적인데. 그러면 내가 이제 평상시에 내가 성격이 좀 조용하거나 누구하고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막 말하는 거를 싫어하면 성격이 좀 쾌활한 아이들. 오히려 반대로. 반대적으로. 날 내보낼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슈나우저. 그런가 봐요. 그래서 또 내가 또 너무 우리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뛰어다니기 좋아하고 막 게임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 같으면 오히려 반대로 차분한 견종. 좀 차분한 견종. 이런 품종들을 이제 권장을 많이 해요. 그래 이제 상대적으로 서로도 이제 보완들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 집 환경적 요소로 또 들어가게 되면 아까도 처음 얘기했던 것이 우리나라는 주거 형태가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공동주택이 굉장히 더 많거든요. 근데 공동주택에서 우리 반려견을 입양했을 때는 충분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결국 산책로. 산책로가 확보가 돼 있으면 좀 큰 게 좋아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슈나우저, 코카, 웰시코기 이런 품종을 또 권하기도 하고요. 고려할 게 너무 많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빌라나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다고 하면 운동량이 좀 덜 필요하는, 안 해도 괜찮은. 덜 해도 되는 품종들을 선택해 주는 거. 여러분 꿀팁. 이렇게 해서 먼저 주변 사람의 성격, 성향 뭐 이런 것들 선택해 주는 것이 좋고요. 환경까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파악해라. 같고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소장님 혹시 댓글 중에 좀 이렇게 눈에 띄는 분이 적어두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있으신가요? 적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마다 네네. 시부르 자부종님이 시고르 자부종님이 역시. 눈에 띄셨다고 우리 그분이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다른 안으로 네. 굽는군요. 네, 시골 우리 자부장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용경 소장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네. 감사하고 2탄 때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 MZ세대 취준생을 위한 잡수 원호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샷바. 샷바.